왜 거짓말을 했나 하는 원인을 살펴볼 때는 엄마가 더 먼저 잘못을 했다 이거예요. 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야단을 쳤기 때문에 아이로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든 아이가 뭐 PC방에 가든 이건 나쁜 행위는 아니다 이거예요. 늘 스님의 좋은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며 살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문제입니다. 저는 8년 전쯤 깨장 다녀오고 올해 정토불교대학 다녔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남편에게 아이에게 참회 기도를 이제 제대로 한 지 한 200일 됐습니다. 예. 아들아이가 자꾸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PC방을 가기도 하고 인터넷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 야단을 치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또 그러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 제대로 엄마로서 필요한 시기에 양육하지 못했던 부분을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좀 복잡한 가정사를 겪으며 정서가 불안한 면도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한 면도 있고 남편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으로 아이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로써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지수도 좀 높은 편이어서 아이를 그런 부분으로 많이 몰아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은 사춘기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를 제가 그냥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것인지, 잘못을 했을 때 지금은 말로 타이르고 있는데 뭔가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더 심해져서 혹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니까 거짓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기는 하고 엄마는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안 하는 게 첫째 하나 있겠죠. 안 하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뭐 하는다? 거짓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PC방 가고 예를 들면 뭐 게임하고 하는 거는 나쁜 짓은 아니에요. 나쁜 짓이라는 거는 남을 해치는 거, 때리거나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거, 손해 끼치는 거. 세 번째, 남을 괴롭히는 거,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거. 네 번째,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거나 이제 욕설하거나 말로 남을 괴롭히는 거. 요 네 가지가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컴퓨터 게임 했다. 이거는 누구한테도 피해 준 게 없어요. 성적이 떨어졌다. 이것도 누구한테 피해 준 게 없어요. 이건 다른 애한테 이익을 줬어요. 다른 애 성적을 올려줬어요. 수업 시간에 떠든다. 그건 남의 피해를 준 거죠. 그러나 수업 시간에 잔다. 이건 남의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피해를 준 거는 나쁜 짓에 속하고 남의 피해를 안 준 거는, 그러나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거는 뭐다? 어리석은 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위는 깨우쳐줘야 되고 나쁜 행위는 바로잡아줘야 돼요.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앞에 애가 거짓말한다 할 때는 거짓말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쁜 행위에 들어가는데, 나는 원인을 살펴볼 때는 엄마가 더 먼저 잘못을 했다 이거예요. 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야단을 쳤기 때문에 아이로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든 아이가 뭐 PC방에 가든 이건 나쁜 행위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은 엄마가 볼 때는 그렇게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면 너한테 손해다.
너한테 손해다. 자기가 자기를 손해 끼치는 걸 뭐란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래 말이야. 이게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럼 어리석은 짓은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와의 대화를 해서 깨우쳐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우쳐지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손해보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을 못 가든지 뭐 하든지 하겠죠. 그러나 그걸 엄마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겠죠. 깨우칠 수 있는 데까지 깨우치면은 그게 더 이상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화를 사실은 스님 증문즉설 듣고 또 책도 읽고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전제가 내 말 들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대화가 아니지. 그거는 아니, 강요의 다른 방식이지. 예, 처음 시작은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저도 시간을 줬거든요. 매일 뭐 상담 저도 부모 교육도 받고 하면서 매일 시간을 줘야 한다 해서 이제 PC방 시간을 줬는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했는데 그게 저 아이한테는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당연하지. 이제, 용돈을 많이 주지만은 애는 그보다 더 쓰고 싶으면 어때요? 부족한 거고 뭐 얼마나 주느냐 문제. 어떤 부분은 1시간을 기한으로 주고 어떤 부분은 3시간을 주고 어떤 부분은 5시간을 주는데 5시간 줘도 모자라는 애가 있고 1시간 줘도 남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이의 하고 싶은 욕구에 관계되는 거지. 내가 줬기 때문에 애하고 대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1시간 주고 5시간 주는 게 대화가 아니고 애하고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한다고 대화가 아니고 대화라는 거는 네 나쁘다는 생각 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 저도 게임을 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약속한 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뭐 학원을 안 갔는데 갔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지갑에 다시 손을 대는 얘기해봐. 것 때문에 학원을 간다 해놓고 안 간 거는 남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랑 약속을 해서 근데 약속 자체를 안 지켜도 그 문제가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말로 손해를 끼친다는 건 뭐냐? 돈을 빌려가서 내일 감당해놓고 안 갚아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문제, 자기 욕구, 내 식대로 네가 안 됐다. 이게 지금 질문자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야.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안 됐다. 이거 가지고는 조그만 애라도 이미 자기가 자기 식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애도 그 업을 받아가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한테 말 안 듣고 지 식대로 하고 뭐 살아온 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똑같이 까르마를 받아 제 자식 식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 자기는 자기 식대로 하면서 애는 애 식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자기 식대로 하는 게 충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지 마라 내 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고 애는 지 식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만나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내 씨를 뿌려서 키운 거하고 둘이가 지금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는 자기 식대로 하려는 거예요. 애도 자기 식대로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애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가 애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떡하기는 자기 식대로 하는 걸 자기가 내려놔야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애도 자기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애도 지금 엄마가 뭐라 그래도 무슨 스님이 얘기해도 다 큰 저 어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엄마 수준에서 얘기하는 걸 그 어린애가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너가 모르듯이 나도 모른다. 내가 모르면 애한테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우선 나부터 깨우치고 보자. 관점을 이렇게 딱 잡아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특별하게 그래. 아직 깨우치는 게 자기 없잖아. 아니 아이한테 그냥 말로만 하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해서는 그 이제
PC방 가고 이런 부분보다 이제 지갑에 손을 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남한테 폐를 끼칠 수 있고 하니까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자기 믿고 질문 중에 예. 두 가지인데 앞에 PC방 가는 문제, 그다음에 뭐 약속을 안 지킨 문제, 이런 거는 돈을 안 훔치기로 해놓고 훔쳤다. 이 약속은 거기 큰 거, 훔친 것 자체가 나쁜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문제를 삼아야지. 네, 지금 그것만 전자는 갖고 얘기하고 아니라. 있는데 애한테 그러니까 애를 훔치는 거는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될 거거든. 그러면 애가 훔쳤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를 충분히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다음에 또 훔치게 되면 이거는 너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인정하냐? 인정한다. 그러면 너 한 번 훔치면 다음에는 엄마로부터 종아리를 이 정도의 크기로 세대 맞는다. 한 번 더 하면 너 종아리 5대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애 아빠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애 아빠 있어요? 네. 그러면 의논해가 애가 딴 건 몰라도 공부를 안 하는 건 몰라도 이거는 애가 장기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자기도 큰 위험을 안고 세상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니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근데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애하고 약속했는데 당신도 동의합니까? 동의한다. 그러면은 이제 종아리를 3대 때리고 그 다음에는 곱빼기를 6대 때리고 그 다음에 12대 때리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버릇을 잡아야지. 그리고 그보다 더 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 경찰에 가서 조사받도록 해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전과가 문제가 아니라 애가 지금 안 고쳐지면 이 아이는 엄청나게 앞으로 큰 더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되지. 저는 때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좋지 생각을 않지만은 해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 예, 제가 말로 했는데 주위에서 엄마가 너무 말로만 하기 때문에 아이가 저렇다고 말로만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지. 그러나 거기에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는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니는 하는 게 지금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거든요. 니는 내만 그러나 니는 안 그러나 이게 있으니까. 그럼 엄마가 이거 왜 엄격하지 못하냐. 자기도 자책감이 있으니까 엄격하지 못한 거거든요. 아, 이거는 아이의 장래, 이 아이에게 큰 불행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아이를 사랑해서 고쳐줘야지. 화가 나서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화가 나서 지금 하는 징벌이지. 이거는 애를 고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난 거하고는 전혀 달라야 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못하겠다 하면 남편하고 이용해가 경찰에다가 얘기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 가정에 있는 부모들을 훔쳐도 이건 절도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경찰한테 신고해서 아무리 어린애라도, 물론 구속은 안 되겠죠. 어린애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내가 못하면 남의 손을 빌려라도 고쳐. 남을 때리는 거는 내가 못하면 남의 손을, 경찰 손을 빌려서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거, 성추행이나 성폭행 하는 거,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이거는 엄격하게 고쳐야 됩니다. 이건 유치원생이라도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엄청나게 이 아이에게 더 큰 불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나 PC방 가고 놀고 공부 안 하고 성적 떨어지고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거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성격을 구분 안 하고 접근하면 애가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니까 부모는 모든 걸 다 내 시킨 대로 하라니까 애는 저항하거든요. 딱 10개 중에 1개는 엄격하게 하고 나머지 9개는 네가 좋다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엄마가 보기엔 그건 니한테 손해다. 이렇게 이제 깨우쳐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근데 여기 있는 질문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애가 물건을 훔치는 거는 좀 봐주지만 공부 안 하는 거는 못 봐준다든지, 이러니까 전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안 잡혀 있었어. 자세가 딱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안 돼야 되겠다. 그러면 첫째 자기가 정진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아까 저 여자분처럼 탁 하늘이 두 쪽 나도 바르게 가는 쪽으로 가야지. 명자 어머니가 애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혼자 남편 없이 혼자 있으니까 힘들어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애가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노니까 장사 흉내를 냈잖아. 자기는 자기 아빠처럼 뭐 시키고 싶은데 공부해가지고 학자 관리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대부분 엄마는 어때요? 몽둥이를 종아리를 애를 때리면서 뭐 한다? 너는 그런 흉내 내지 말고 너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애가 보고 듣는 게 장사인데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건 교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를 어때요? 비록 장사하면 조금 잘 먹고 사는데 그래도 자기가 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서당 옆으로 가가지고 다른 생활 책을 강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 옆에 가서 역시 공부하는 흉내를 냈다. 이게 맹모 삼천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교육은 야단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모범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수행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 수행을.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가지 남을 손에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 건 다 모범을 보여서 해결한다면 이 네 가지는 엄격하게 다뤄줘야 된다. 지금 8살보다 더 어릴 때라도 엄격하게 다뤄줘야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이걸 그냥 딴 거하고 섞어가지고 방치하면 안 된다. PC방 가는 거하고 돈 훔치는 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천지 차이의 얘기를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얘기하잖아. 자기가 지금 가치관에 안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진을 좀 더 하세요. 네. 저는 올해 41살이고요. 초등학교 남자아이 둘하고 남편하고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근데 스님 같으신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막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저조차도 추스리지를 잘 못하고 가족 남편하고 애들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고민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남편 결혼할 땐 되게 좋고 그래서 했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 초등학교 남자애 둘을 키우니까요. 제 속에 원래 그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점 제가 거칠어지고 남편도 계속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제가 원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고 하니까 계속 안 되니까는 뭐 남편한테 욕도 하고 애들한테도 막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너무 사는 게 답답하고 막 이러다가 한 3년, 4년 전부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부부 상담 그런 데 막 뛰쳐나가서 듣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부터 욕이 좀 막 나오더라고요. 특히 남편한테 욕을 되게 제가 좀 많이 하고. 그런데 그래도 좀 추스르려고 노력을 하고 좀 막 부모 교육 이런 데로 다니고. 근데 왜 네. 자기 그런 성질 더러운 여자를 남편이 왜 이혼 안 하고 놔놓지? 애들 때문에 그러나? 남편이 볼 때는 애들 때문에 자기 봐주는 것 같아? 인물 때문에 봐주는 것 같아? 옛날에 정 때문에 봐주는 것 같아? 그거를 잘 모르겠어서요. 아니, 자기가 남편 봐주는 건 자기가 알겠지만은 자기가 짐작할 때 자기가 지금 막 욕도 하고 막 맨날 이렇게 갈등 속에 살면 자기도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남편도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 예. 그까짓 이혼하자 이렇게 서로 막말도 좀 했을 거 아니야. 예. 그럴 때 남편은 왜 안 하고 있는가? 아니, 자기가 안 하는 건 놔놓고서 남편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좀 잘나서 그러나? 그 인간 어디 가도 이런 여자 못 만나서 그럴까? 애들 걱정해서 그럴까?
방금 자기 부모님이나 뭐 여러 가지 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뭐 때문에 남편은 그런 성질더러운 여자하고 저렇게 붙어 있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예. 계속 저는 여자를 안 봐주고 막 계속 밖으로 도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이러니까요. 남편이 예. 그 남편이 밖으로 도는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 잡는 자기가 문제예요. 못 잡는 제가 문제입니다. 왜 못 잡아? 너무 잘났어 남편이? 제가 옛날처럼 뭐 늘씬하고 이쁘지도 않고 말하는 늘씬한데 것도 좀 뚱뚱해졌다는 거야. 별로인데 그 말하는 예,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교양이 별로 없고 막 욕도 하고 막 근데 제가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좋게 막 지내다가 나중에 확 돌면 싹 변해가지고요. 욕하고 말 독하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건 정신질환인데. 아니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감정 조절 안 되고 이거를 그냥 성질더럽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은 다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몸에 호르몬이나 어떤 특정한 분비물의 이상 때문에 자기가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자꾸 참아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렇게 몸을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요즘 뭐 왜 몸이 막 더웠다 추웠다 하거나 안 그러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이제 이게 한 40대 폐경기에 가까워지면 이걸 뭐라서 50대 폐경기에 가까워야 되면 뭐라 그래 이거를 갱년기 장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기 아직 갱년기 장애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나? 예, 모르지? 41살인데요. 41살이라도 뭐 올 수 있지. 왜냐면 요즘은 아까 저 초등학교 6학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춘기인가 이런 말 하잖아. 요즘은 부모들이 웃겨요. 지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사춘기래요. 아시겠어요? 애가 말 안 듣면 이게 사춘기인가? 초등학생도 말 안 듣면 이게 사춘기가 일찍 왔나 이래요. 그리고 애들이 부모 말 잘 들으면 고등학생 때도 사춘기 아닌 줄 알고 그래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어떤 신체적인 이상에 의해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그렇다 그러면 신체적인 이상이 일 수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검사해 본다. 먼저 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육체적인 체크를 해보고 여기 뭔가 분비물의 이상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걸 치료를 해야지 참아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원래부터 성질이 어때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까르마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 이게 속심이 원래 꼬라지가 더러운 게 덮여 있다가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원래 그 상처 어릴 때 입었던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그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치유하는 게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이제 상담, 이건 이제 프로그램을 치유하는 건 상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 분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뭐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프로그램상 일어나는 정신 프로그램상 일어나는 거는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도 이 물질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점검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담 치료가 현재 정신의학적인 이 수준이 육체에 대한 것만큼 발달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즉 개발이 안 돼 있다. 초보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노하우가 있는 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믿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굿에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자기의 그 까르마가 형성된 그 상처가 형성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치유를 해줘야 돼. 그래서 먼저 정신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정신과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 정신과에서 하는 거는 내가 노력을 좀 덜 해도 돈만 좀 주면 그 사람의 의지에서 치유가 가능한데 수행이란 건 온전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버릇을 고치려면
힘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하다가 작심삼일 하다가 그냥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누가 뭐 옆에 탁 붙어가지고 매일 죽비지고 때려가면서 가르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자기 스스로 치유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그래 강하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저기 질문한 사람처럼 막 미친 듯이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자기 반성을 해가 막 이빨을 악물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이제 저런 정도가 있으면 자기 변화가 스스로 오는데 지금 질문자를 봐서는 그렇게 자기 변화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할게요. 첫째, 병원에 먼저 간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런 갱년기 장애든 뭐든 이런 이상이 있다. 먼저 간단한 약물 치료를 받는다. 즉 약물 치료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첫째는 안정제, 신경이 흥분되는 걸 막는 안정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르몬 분비 이상에 대해서 약간 중화시켜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특별히 치료에 있다면 치료제로 쓰여질 수 있으니까 자, 그걸 받는 게 제일 쉽고 두 번째는 상담을 해서 어릴 때 내가 받은 어떤 상처가 엉커에 대해서 이게 계속 덧나기 시작한다 하면 그 부분을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근본 치료 자기 이제 우리 말하면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근본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자기가 부부만 결혼해서 살면 이렇게 살다가 막 이혼하면 이혼하고 또 새 남자 만나 살다 또 싸우다 이혼하면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식이 둘이 있으니까 자기 업을 그대로 아이들이 받아요. 그럼 이 아이들도 평생을 저렇게 자기처럼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라면 아이한테 이런 업장을 가르마를 안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딱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자기를 컨트롤 못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는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불사할 수 있으니까. 애기 엄마는 애기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자기가 딱 임해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체크해보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지금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친정 아빠요. 네. 어렸을 때는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아빠가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바람 피우고 이러진 않으셨는데 한 번씩 싸울 때는 무섭게 싸우셨거든요. 그럼 자기는 지금 남편한테 최고의 지금 남편에 대한 자기 불만이 뭐예요? 저를 여자를 안 보고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바람 피웠다 하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 솔직히 그러면 저도 맞바람 피울 것 같아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시겠어요? 우리 남편 괜찮아. 그리고 또 혹시 어떤 여자가 우리 남편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래 뭐 길 가는 여자도 쳐다보고 좋아할 만한 여자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아무도 안 쳐다보는 남자면 내가 뭐 데리고 살 재미가 없잖아. 좋은 점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가 남편을 믿고 특히 이혼을 안 하려면 이 말이에요. 이혼을 하면 그건 자기 선택이고 나는 그런 데 간섭 안 하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게 뭐 남 살고 못 살고 그런 데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 상관없는데 산다면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아이한테도 나쁘니까 뭐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 그러려면 뭐 하는 게 좋다? 믿는 게 좋다. 약간 의심이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남편은 그 의심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아니라 그래요. 네,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 굉장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설령 피웠다 하더라도
자기 성질 자꾸 돋구면 그냥 그래 피웠다 어쩔래 이래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맞바람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웠다는 남자하고 그냥 놔놓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이혼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맞바람을 피든지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가정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설령 피웠다라도 안 피웠다 끝까지 나한테 말을 해줘야 어때요? 그래도 살 명분이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피웠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 상태가 지금 의심병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바람 피웠다고 남편을 의심하면 남자가 그 자기를 의심하는 여자하고는 부부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상대가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 싹 그냥 따지지 말고 여보 그냥 그만 삽시다.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서로 안 맞으니까 그냥 그만 살고 애들은 고아원에 맡기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든지 같이 살려면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이제 바람 피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그 사이 나쁘다는 건 자기가 계속 의심하고 싸울 때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남편이 가까이 안 오나? 자기가 원하는데 남편이 안 가까이 안 오나? 자기가 의심이 들어가 남편을 쳐내나? 아니, 제가 또 화가 나는 게요. 이게 남편이 저를 가까이 안 하거든요. 애기 뭐 낳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3년 그땐 제가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여자로 안 보고 진짜 손 하나 안 잡고요. 제가 근처에 이렇게 가도 확 뿌리치고 막 이래서 예. 그러면 자기가 오늘부터 기도를 해봐요. 응?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관계가 지금 이 갈등의 원인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남편을 자꾸 그런 남편을 미워만 하지 말고 그런 남편이 자기에 가까이 오려면 자기가 첫째 남자를 믿어줘야 돼요. 자기가 내가 왜 여자가 아니냐. 성격이 여자가 굉장히 강하면 남자가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불신하면.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자가 너무 도덕적을 내세워도 안 돼요. 위축이 있어. 이게 무의식 세계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오늘부터는 기도를 하면서 여보 그동안에 내가 당신을 마음으로 내쳤어 미안해요. 얼마나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했겠어요. 여보 그래도 같이 살아준 것만해도 고마워요. 이제같이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병원은 병원대로 가고 아시겠어요? 예. 이런 얘기 다 지금 나한테 얘기하듯이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이렇게. 그럼 의사는 틀림없이 뭐 남자가 문제가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의사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 문제는 의사 말을 듣고 의사가 섣불리 남편이 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으면 안 돼요. 상담은 딱 자기 것만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고 자기가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해서 자기가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막 부부관계를 하든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아이 아빠로서 이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를 해서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편안해지면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인 짓지 말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지금 탓해서는 안 돼요. 왜? 자기가 지금 3년이나 그렇게 했다는 건 자기하고는 관계가 도저히 성립이 안 돼가 밖에 갔다면 놔놓고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걸친 문제지만은 안 돼서 갔다면 한 인간으로서는 뭐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자기가 마음을 바꿔. 예. 기도를 좀 해봐요. 참회 기도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밑뿌리에 있는 불신이 제거돼야 이 문제는 풀어지지. 그전에는 어렵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재밌었어요? 유익했어요?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지금보다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많이까지는 몰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이 죽더라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조금 바꾸시고 자기가 자기 행복을 만들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재밌어서. 그리고 일주일 정도 정말 집에만 틀어박혀서 생각을 했어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9월 1일부터 삶을 180도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9월 1일부터 지금 11월 8일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진짜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사치, 과시욕, 남 무시하는 거 이거 되게 심했습니다. 근데 정말 일주일 동안 집에서 계속 생각하고 책 읽으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평생 계속 이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으로 안 돌아가고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전에 살았던 게 더 재밌어요? 요즘 사는 게 더 재밌어요? 요즘 사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 안 돌아가요. 근데 근데 이제- 이러다가 사람이 왜 180도로 바뀌면 죽는다 하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다가 죽으면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생에는 요 씨앗으로 처음부터 똑바로 자랄 거니까 또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걱정해요? 안 죽어서 탈이지. 원래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천성이 변하면 죽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성은 못 고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이렇게 천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근본적인 까르마, 자기의 그 어릴 때 형성된 거는 바꾸기가 어렵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살 이전에 형성된 거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성에 가깝다 이렇게 말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 사치하고 과시욕하고 하는 거는 천성에 속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적어도 중고등학교 이후 때 이렇게 초등학교 이후에서 형성된 거니까 그 능히 결심만 굳게 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죽진 않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으면 좋은 일이라니까.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바르게 살다가 죽으면 아이들은 더 훌륭하게 되지. 3살하고 6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예수님이 80까지 살았으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었기 때문에 더 파워풀했을까요? 일찍 돌아가셨어. 예. 이차돈이 22살에 죽었는데 그 죽었어 이게 불교가 공인이 됐을까? 이차돈이 그냥 왕이 그래 앞으로 안 믿겠다 하면 너 살려주겠다 하니까 네 안 믿겠습니다 이래가 살아가지고 80까지 살았으면 불교가 공인이 됐을까? 그 때가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게 좋아요. 스님들은 왜 관상도 보신다 그러잖아요. 제 관상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단명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왜 얼마 전에 서찬성에서 그 지진이 나가지고 이 건물 때문에 깔려가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굴 작업을 하는데 3일 후에 발굴했는데 시신을 하나 꺼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은 시신을 꺼냈는데 그 품에 여자 품에 아기가 안겨 있었는데 아기는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어요.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죽어서 아기를 살렸잖아, 그죠? 이렇게 살아난 아기는 절대로 삐딱하게 안 갑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죽으면 자기의 다음 생도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선 자체하고 새로운 씨앗을 출발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머니의 원과 정성이 아이들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비록 먹는 건 조금 부족하고 입는 건 조금 부족하고 뭐 약간 그 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부모가 돌봐주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러나 그 뭐랍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바꾸고 살아남아 가지고 애를 돌보는 것보다는 그러면 애도 자기 닮아가지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과시욕하고 이래 살아갈 텐데 그 업을 받아갈 텐데 자기가 죽을 각오로 업을 딱 바꿔버리면 아이들한테는 이게 소위 유전, 대물림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인데 뭘 그걸 자꾸 걱정해요.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저희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예.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딱 틀고 근데 애들이 아빠가 오니까 아빠랑 놀고 싶잖아요. 근데 아빠는 놀아주는 방식이 작은 애는 아이패드 주고 큰 애는 컴퓨터를 틀어줍니다. 저는 책 보자고 저 이제 설거지하고 나서 책 보자고 이래 하면 애들이 안 옵니다. 계속 그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엄마 역할을 하면 되고 근데 이게 자기도 확 바뀌듯이 혹시라도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또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그 역할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남편은 죽었다고 치면 되고 또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확 또 바뀌어가지고 개과천선해가지고 애들하고 엄마 역할을 잘하고 이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괜찮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는 거예요. 하루에 지난주 일요일은 감기가 걸려서 다들 집에 있었는데 12시간을 아이패드랑 컴퓨터, TV를 3명이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아빠가 TV 하면 큰애는 컴퓨터, 작은애는 아이패드. 이제 아빠 아이패드, 큰애 컴퓨터, 작은애 TV. 12시간을 3명이서 통닭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빠가 애들하고 놀아주니 좋네. 그래 안 놀아주는 애들 얼마나 안 놀아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놀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또 노는 거라 그래요. 옛날에는 같이 손잡고 놀고 요즘은 같이 앉아가 이게 컴퓨터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노는 방식이 달라.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앞에는 뭐하고 주로 놀았다? 화투 치고 놀았고. 아시겠어요? 우리 때는 뭐하고 놀았다? 애들이 만화 보고 놀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TV 보고 놀았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 보고 놀고 그 다음에는 아이패드나 지금 뭐예요? 이거 스마트폰 갖고 놀고 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냅둬도 됩니까? 3살, 6살짜리를 6학년이 될 때까지, 중학교 될 때까지. 냅둬도 되느냐고? 네. 냅두면 안 되지. 만화방에 가서 맨날 처박혀 있는데 냅둬도 됩니까? 냅두면 안 되지. 있으면 또 데려와서 공부하라 그러고 또 있으면 데려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그거 놔놓으면 안 되느냐? 지금 60대 다 만화방에 한 번씩 처박혔다 나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괜찮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괜찮고 작게 보면 너무 처박히면 조금 손해니까 좀 덜 처박히도록 조금 도와주면 되지. 크게는 문제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크게는. 네, 좋습니다. 앉지 말고 조금 더 서봐. 덜 끝난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스님 글이나 유튜브를 보고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자기 말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예. 근데 자기가 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왜요? 안 돌아가려면 죽는 걸 겁을 안 내야 돼. 내가 요 지조를 지키다가 죽는다면 정말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안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살고 싶다 하면
자기가 어떤 죽을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병이 나거나 뭘 하면 이게 탁 돌아가 버려. 일순간에 오듯이 일순간에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이 약간 좀 농담같이 들릴지 몰라도 죽는 거 좋은 일이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 삶이 정말 소중하다 하면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사는 게 좋다. 3일을 살더라도 난 이렇게 하면 살아보고 죽겠다. 나에게 너 이렇게 살래? 옛날로 살래? 이렇게 살려면 죽이고 옛날로 돌아가겠다면 너 살려주겠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으면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는다 그러면 옛날로 산다면 살려주고 이렇게 산다면 죽는다 그러면 지금 돌아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이차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하느님의 말씀이랑 이런 거 전하고 이런 짓 안 하겠다면 살려주겠다. 근데 죽어도 하겠다고 했고 이차돈도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믿겠다고 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게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얘기를 자꾸 내가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때 죽는 게 그 사람의 삶에 가장 위대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내가 살면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 요게 분명해야 요거를 자기가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각오가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지금은 이렇게 각오해가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 그죠? 3일을 못 넘겼는데 자기는 3일은 넘겼어. 그건 아직 100일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요. 100일을 못 넘기고 이제 오늘 강의 듣고 아이고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다고 이래가 관둬버릴 수도 있고, 또 뭘 넘겨야 되나? 3년을 넘겨야 돼. 1000일을. 1000일을 넘기면 고비를 넘겼다 이래 말할 수 있어. 자기는 아직 1000일 차려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팽 되돌아가 버릴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하루를 살아도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들한테도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엄마로서 사는 것보다는 이걸 지키고 죽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다. 이게 마음에서 딱 자리를 잡아야 안 돌아가지. 지금은 돌아갈 확률이 훨씬 높다. 자기가 첫 질문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안 돌아가고 싶다 이랬잖아. 그래서 스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론을 딱 안 듣고 지금 벌떡 앉아버리니까.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하루를 살더라도 죽는 게 낫겠다, 이게 확실한가? 거기 흔들리면 돌아갈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그건 안 된다, 그 말하면. 이렇게 지금 내가 살은 요 삶을 살아보니까 좀 힘들지만은 이렇게 살다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삶은 뭐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뭐 해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 애를 데리고 와서 너 애를 어떻게 해버린다고 협박을 하더라도 난 눈도 깜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내게 역할이 주어진다면 엄마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고 세상의 역할을 하지, 이렇게 못 살 바에야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딱 마음이 서야 그래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만 끄떡끄떡하면 안 되고 말로 분명히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안 된다니까.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의 아래에 있습니다. 의식,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거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거보다 더 아래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는 마음의 밑뿌리에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생각은 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야 나도 저래 한번 해봐야지, 이거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문 열고 나가면 없어져요. 근데 그 생각이 아주 강하면 그게 의식이 무의식을 커버하겠습니다. 통제하게 낸다. 그게 죽을 각오를 해야 통제가 된다.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마음에서 감동, 그러니까 생각에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감동이 와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정말 그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감동이 오면 이거는 무의식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한 거는 변화가 쉽고 생각으로 이해한 거는 거품처럼 그냥 금방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공연이란 거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연처럼 느껴야 돼요. 알았어요? 느껴야, 마음에서 느껴야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분은 책을 읽었지만 머리를 굴린 게 아니라 마음에서 좀 느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지, 일주일 생각해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마음으로 느낀 것보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생각이 더 강하다는 뭘 할 수 있다?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 그런데 그 생각을 어느 정도로 굳혀줘야 그게 막아낼 수가 있느냐? 죽을 각오, 죽어도 좋다 하는 까지 의식이, 생각이라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해버리면 어떠냐? 이게 되돌아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분은 작심삼일을 넘겼고 지금 1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언제 해야 안심을 할 수 있느냐? 얼마까지 가야 된다? 1000일까지 가야 안심을 할 수 있어. 그 전에 방심하면 되돌아가 버립니다. 왜 나무꾼과 선녀에도 애 둘이나 할 때 이제 괜찮겠지 하고 뭐 했다? 방심해가 날아가 버렸잖아, 그죠?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 셋날 때까지. 근데 그거 봐라, 2년하고 놔둬가 날아가 버렸잖아. 3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처럼 일정한 고비를 넘겨줘야 돼요. 물통에 이래 물이 있는데 호수를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수위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면 어때요? 자동으로 물이 내려오죠. 근데 그냥 꽂아놓으면 자동으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 이걸 빨아가지고 이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바깥 부분을 넘겨줘야 물이 어떻게 한다? 저절로 내려오잖아, 그죠? 근데 빨아올렸다가 놓으면 내려가고, 빨아올렸다가 놓으면 내려가고, 빨아올렸다가 놓으면 내려가고, 요 경계를 넘지 않으면 1000번을 해도 도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한 번을 해도 요 경계를 넘으면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냥을 그릴 때 살살살살 그리면 300번을 그려도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한 번을 그려도 탁 그리면 불이 나잖아, 그죠? 횟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그 분기점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을 넘기는 데는 한 번에 탁 넘어오려면 그건 뭐다? 마음에서 완전히 감동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무의식에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 버리면 단박에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이걸 넘기겠다 할 때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 죽을 각오로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 이 분기점이 넘어올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돼. 다시 돌아간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분은 내가 볼 때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어떤 문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이 알 수 있느냐, 자기 위험도. 내가 나를 변화시킨 거는 1단계예요. 그럼 내가 나를 변화시켰는데 저분은 지금 내가 이래 변하듯이 남편 니도 변해라 하는 게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니도 변해라 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고비를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상대가 안 변하더라도 수용해내는 힘까지 가야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부정직했다, 내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이제 정직해졌다, 그럼 내가 개선이 된 거예요. 근데 주로 내가 정직해지면 어떠냐, 남 부정직한 걸 못 봐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남 바르지 못한 거 못 봐주는 거, 이건 범부중생이고, 그러나 내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남 바르지 못한 거를 봐줄 수 있어요. 지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못 봐주면 지는 안 보고 남만 쳐다보는 거, 이거는 천하가 웃기는 인간이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이 소리 듣죠. 근데 자기가 정직하다, 자기가 바르게 사는 사람이 남을, 바르지 못한 남을 봐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른 사람은 바르지 못한 것을 못 봐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시, 바른 사람과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도 못 봐내는, 지는 바르지 못하면서 남 바르지 못한 걸 못 봐내주는 건 범부중생이고, 지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남 바르지 못한 거 봐주는 사람, 그게 그 다음 단계고, 자기가 바른 사람, 그게 그 다음 단계인데, 그 자기가 바른 사람 중에 남 바르지 못한 거를 이분 또 못 봐내요. 자기가 바르니까. 근데 자기는 바른데 바르지 못한 사람을 봐내는 사람, 여기 가야 이제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저분은 자기가 바른데 바르지 못한 남편을 지금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치하고 자기가 바르지 못할 때는 남편을 좀 봐줘요. 왜? 지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바르면 바르지 못한 거를 못 봐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정한 스트레스가 도가 차면 어때요? 자기 바른 것도 어떻게 된다? 되돌아가 버려요. 나 혼자 이런다고 뭐가 되노? 협조가 돼야지. 이래봤자 아무 영향력이 없어. 이렇게 되돌아가 버려요. 그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 안 가겠느냐고 나보고 자꾸 묻고 물어도 내가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니는 가능성이 있다. 벌써 딱 얘기 들었을 때 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걸 넘기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된다? 죽을 각오로. 그러니까 남편 따지지 말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하루를 살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딱 중심, 남편 따지지 말고 제중심이 딱 잡혀야 이거를 넘길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남편이 뭐 애하고 뭐 컴퓨터하고 노는 거, 그거는 남편이 고치는 건 남편이 알아서 지가 언젠가 고칠 거니까 남편한테 놔두고, 또 아이들 문제는 내가 아이들하고 남편이 데려볼 때 남편 보고 애 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귀찮으니까 뭐다? 사탕사가 이빨 상하든지 말든지 사탕조가 달래듯이 뭐든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탁을 남편한테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 내가 애들이 공부하는 게 좋으면 애들 데리고 저 방에 가서 공부하면 되고, 자기가 텔레비를 보든 자기가 손권 yar랑 안 하든 뭐 상관할 게 뭐가 있어. 자기만 바르게 하면 되는 거야. 내버려 두고. 그래도 그 인간이 있어가 이 귀여운 애 둘이 낳았어 안 낳았어? 낳았잖아. 그 인간이 돈 벌어서 어쨌든 좀 생활이 보태야 안 보태요? 보태잖아. 그 정도로 역할을 그냥 한정하고
손권 약간 안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해요. 그걸 싸우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고 내가 힘에 붙이면 그냥 밥을 안 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먹으면서 밥을 안 주면 이거는 미움이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밥 해주기 싫으면 누구도 굶어야 된다. 나도 굶어야 돼. 그때 뭐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 아이고 몸이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굶으면 되는 거예요. 청소도 안 해줘도 돼요. 내 방은 치우고 그러면 안 되고 전체를 다 그냥 빨래를 안 하려면 누 옷도 안 해야 된다. 내 옷도 안 하고 내 팬티도 벗어가 그냥 놔놓고. 왜 그러냐? 몸이 아팠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사람대로 하고 나는 내일 하면 되고. 두 번째, 상대를 조금이라도 고치려면 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불편을 뭐 해야 된다? 감수해야 돼. 근데 이걸 갖고 야단을 쳐서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안 고쳐진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를 바르게 사는데. 그리고 아기는 80~90%가 누 닮는다. 아버지 닮는다. 엄마 닮는다. 엄마 닮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그래 백갈고 엎드려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아빠를 갖고 시비를 하면 내가 시비를 하면 아이가 아빠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아이에게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문제 삼으면 아이가 아빠 행동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안 닮아야 되는데 이 존재가 안 그렇습니다. 생각은 안 닮아야 되는데 마음은 닮아요. 그래서 나 내리기라. 제 아버지가 술주 좀 꾸이더니 애도 술주 좀 꾸이더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그걸 차단하는 방법은 엄마가 아버지 술주정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웃으면서 보약 먹은 수준으로 이렇게 다루면 아이한테 전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한 사람한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데서 조금 발심을 이왕제 마음을 냈으니까 바르게 해봅니다. 알았죠?